계란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계란찜, 프라이, 샐러드에 곁들여 먹기도 하고 간단한 단백질 보충용으로 챙기기도 하죠. 그런데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란을 매일 먹었는데 오히려 혈관이 막히더라.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던 계란이 실제로는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 놀라셨죠? 사실 계란이 문제가 아니라 함께 먹는 음식의 조합이 진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최근 식품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계란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계란은 조합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는 이 조합을 잘못할 경우 혈관, 간,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과 이 음식을 함께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더 빨리 쌓이고 위장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보고됐죠.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먹는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계란과 절대 함께 먹어선 안 되는 음식 조합 3가지를 실제 연구 결과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혹시 지금까지도 무심코 반복하고 계셨다면 이 영상이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계란을 가장 건강하게 먹는 법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계란은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까지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완전 식품입니다. 특히 노른자에는 뇌 건강에 좋은 콜린, 눈 건강을 돕는 루테인, 그리고 세포막을 구성하는 레시틴이 풍부하죠.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영양소도 흡수되는 방식에 따라 우리 몸에 주는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영양소가 있느냐보다 어떻게 흡수되느냐, 다른 음식과 만나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우리 몸의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들어볼까요? 2022년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같은 계란을 먹인 두 그룹에게 한쪽은 고지방 음식과 함께 다른 한쪽은 채소와 함께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고지방 음식과 함께 먹은 그룹은 식후 2시간 동안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23% 더 높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채소와 함께 먹은 그룹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적이었고 흡수율도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즉, 같은 계란이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혈관 건강에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건 바로 영양 간섭 현상 때문입니다. 계란은 특히 단백질과 지방이 동시에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이 상태에서 또 다른 고지방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서 경쟁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 흡수가 과도해지거나 소화 시간이 길어지면서 위장에 부담이 되고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식품은 계란 속의 특정 영양소와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흡수를 방해하거나 체내 대사를 불안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중장년층에게는 특히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량, 소화효소 활성, 장내 환경이 모두 약해집니다. 그 말은 곧 젊을 때는 문제 없던 음식 조합이 중장년층 이후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계란을 자주 먹는 시니어층은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조합을 무심코 반복할 가능성도 크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란 자체는 건강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흡수를 방해하거나 체내에 부담을 주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절대로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계란에 설탕을 넣은 음식, 어쩌면 생각보다 자주 접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카스테라, 푸딩, 수플레, 오믈렛, 달걀빵 같은 디저트류가 그렇죠. 계란 노른자의 고소한 맛에 설탕의 단맛이 더해지면 부드럽고 달콤한 디저트가 완성되기 때문에 입맛이 없을 때나 식사 후 간식으로 즐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식후에 간식으로 계란빵 한 조각 또는 삶은 계란에 설탕을 찍어 먹는 습관을 가진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 조합, 맛은 부드럽지만 건강엔 결코 부드럽지 않습니다. 문제는 계란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라이신과 설탕의 주성분인 포도당이 만나면서 생기는 당화 반응 때문입니다. 이 반응이 일어나면 AGE, 즉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노폐물이 생성됩니다. 이 AGE는 체내 염증을 촉진하고 세포를 노화시키며 특히 혈관을 손상시키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 일본 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계란을 단맛과 함께 조리한 디저트를 자주 섭취한 그룹은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AGE 수치가 평균 35% 이상 높게 나타났고 혈관 탄력 저하와 함께 염증 수치도 상승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당화 반응은 단순히 혈관 문제만이 아닙니다. 계란 속의 중요한 영양소인 비타민 B군, 콜린, 루테인 등은 설탕과 함께 섭취할 경우 흡수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2020년 논문에 따르면 계란과 설탕을 조합했을 때 이러한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이 평균 23%까지 낮아졌다고 보고됐습니다. 즉, 계란의 장점은 줄어들고 몸에 나쁜 물질은 늘어나는 구조인 셈입니다. 물론 가끔 즐기는 디저트 한 조각이 당장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복된 습관입니다. 식후에 계란빵, 푸딩과 같이 노른자에 설탕을 섞어 먹는 간식 습관은 혈관과 세포에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부담을 주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계란은 단맛보다는 자연의 고소함 그대로 즐기는 것이 몸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만약 계란으로 후식을 드신다면 설탕 대신 꿀, 바나나, 고구마처럼 자연식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아침 식사로 계란과 우유를 함께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삶은 계란 한 개에 따뜻한 우유 한 잔 또는 토스트에 스크램블 에그와 우유 한 컵. 편하면서도 건강한 조합이라고 생각해서 매일 이 식단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계란과 우유의 조합은 모두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적인 건강식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소화효소의 충돌과 칼슘 흡수 간섭 때문입니다. 계란에는 단백질분해 효소를 자극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우유에는 유당을 분해하기 위한 락타아제, 그리고 칼슘 대사에 관여하는 여러 무기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각각의 음식에 대응하려고 서로 다른 소화 시스템을 동시에 작동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소화 과정이 느려지고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락타아제 효소의 활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우유를 마셨을 때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을 받기도 하죠. 게다가 계란 노른자에는 인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는 우유 속 칼슘과 결합하면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2005년 영국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계란과 우유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칼슘 흡수율이 약 18% 감소했고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 먹었을 때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위산 과다 분비 증상이 다른 그룹보다 더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계란도 좋고 우유도 좋지만 함께 먹으면 영양도 줄고 소화도 방해받는 조합이 된다는 거죠. 또한 계란과 우유 모두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 두 음식을 함께 먹으면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겐 과부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아침마다 계란과 우유를 함께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시간차를 두거나 우유 대신 따뜻한 물이나 미숫가루, 곡물 우유 같은 대체 식품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계란 프라이에 베이컨 한 줄, 계란말이에 햄을 다져 넣고 샌드위치에 스크램블 에그와 소시지를 넣는 식사. 아침 식단에서 너무도 익숙한 조합이죠. 고소하고 짭짤한 맛 덕분에 입맛이 없을 때도 술술 넘어가니까 아이부터 어른, 중장년까지 자주 접하게 되는 음식 구성입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피해야 할 조합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방과 나트륨의 과잉 섭취, 그리고 발암물질의 생성 때문입니다. 가공육에는 대부분 질산나트륨, 아질산나트륨 같은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고온에서 조리되거나 단백질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 물질은 세계복권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즉 계란 프라이와 베이컨 같이 조리하면 그 조합 속에서 니트로사민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실제로 WHO 산하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을 하루 50g만 섭취해도 대장암 발생 위험이 18%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란 자체도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공육 특유의 포화지방까지 더해지면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쉽게 상승하게 됩니다. 하버드 복권대학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계란과 가공육을 주 3회 이상 함께 섭취한 그룹은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1.6배 더 높았다고 보고됐습니다. 중장년층의 경우 콜레스테롤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 조합이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더불어 가공육에 포함된 나트륨 함량은 매우 높습니다. 계란 요리 자체에도 간을 하게 되면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을 훌쩍 넘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고혈압, 부종,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계란과 가공육의 조합은 지방 과다, 나트륨 과다, 발암물질 노출까지 건강에 있어 삼중의 위험을 안고 있는 조합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처럼 반복적으로 섭취되는 식단일수록 이 조합은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란이 먹고 싶다면 가공육 대신 브로콜리, 파프리카, 버섯처럼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를 곁들이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계란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음식 조합 3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첫째, 계란과 설탕. 단맛을 위해 계란을 디저트로 즐기는 습관은 당화 반응을 일으켜 노화를 촉진하고 혈관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계란과 우유. 소화효소가 서로 충돌하고 칼슘 흡수 방해, 소화불량 유발 가능성까지 있는 조합이죠. 특히 중장년들은 락타아제 효소 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계란과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은 지방, 나트륨, 발암물질 생성 위험까지 계란과 만나면 건강에 삼중의 부담을 주는 조합입니다. 그렇다면 계란은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되도록 삶거나 반숙으로 먹기. 고온 조리보다는 단백질 변성이 적은 조리법이 좋습니다. 채소와 함께 먹기. 브로콜리, 파프리카, 토마토, 시금치 등과 함께하면 계란 속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지고 항산화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아침 공복에 먹을 땐 꼭 다른 음식과 함께 먹기. 계란 하나만 덜컥 먹기보단 곡류나 채소, 과일을 함께 곁들이면 위장 부담을 줄이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계란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조합만 피해도 그 효과는 몇 배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왔던 식습관이 사실은 건강에 부담을 주고 있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은 계란을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몰랐던 더 좋은 조합이 있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